안녕하세요. 여러분, 40년간 산부인과 현장에서 2만 명 이상의 여성과 함께 해온 이미현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겪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한숨,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라는 체념, 그리고 서로에게조차 털어놓기 어려운 몸의 변화들 말입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아내가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몸이 반응하지 않아서 남편한테 미안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체계적인 접근만 있다면 60대든 70대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왜 몸이 예전과 달라졌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다시 시작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학적 근거에 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동시에 4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을 통해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만을 선별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내용입니다. 부부 관계의 어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며 올바른 대처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해보고 그 다음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시니어 부부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리를 알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이 반응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심리적 안전과 신뢰 형성.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성의 뇌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몸을 이완시키고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합니다. 시니어 부부의 경우 일상의 스트레스나 건강에 대한 걱정, 외모 변화에 대한 부담감 등이 이 단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떨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남편이 실망할까? 같은 걱정들이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2단계 신체적 각성과 혈류 증가. 마음이 준비되면 몸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골반 부위로 혈류가 증가하고 질과 외음부가 부풀어 오르며 자연스러운 윤활이 시작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과 회복 모두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질 조직을 얇게 만들고 윤활 분비를 줄입니다. 3단계 생리적 변화와 맞춤, 자극. 충분한 각성이 이루어지면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고 적절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폭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건조는 호르몬 부족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혈류 장애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호르몬을 보충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금연, 절주 등 혈관 건강을 위한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은
해당 부위의 혈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세 단계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단계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반응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접근보다는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체계적인 단계를 따르면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 조성의 중요성. 먼저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은은한 간접 조명이 좋습니다. 시니어 부부의 경우 몸의 변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조도가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5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침구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하세요. 손과 입의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8단계 점진적 접촉 방법. 1단계는 비성적인 부위부터 시작합니다. 손등이나 팔목을 가볍게 쓰다듬어 보세요. 이는 긴장을 풀고 친밀감을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목과 어깨 부위에 부드러운 키스를 합니다. 이 부위는 민감하면서도 위협적이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각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유방 전체를 부드럽게 애무하는 것입니다. 젖꼭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유방 전체를 골고루 자극하세요. 시니어의 경우 피부가 예민할 수 있으므로 압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4단계에서는 허벅지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부위는 성기와 가깝지만 직접적이지 않아서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5단계부터는 외음부 주변을 천천히 탐색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운용 원칙, 시간과 인내. 전체 과정은 최소 2030분 이상 투자하세요. 시니어의 경우 젊은 시절보다 각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좋다, 아프다, 더 천천히 등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부부는 서로의 몸을 잘 알고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간에 멈춰서 서로를 안아주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목적지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간에 멈춰서 서로를 안아주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목적지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해부학적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액의 실제 구조. 겉으로 보이는 음액은 전체 인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내부에 약 10cm 길이의 다리 크루레와 전정구가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 부위에는 8,0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어서 매우 민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부위의 혈류가 감소하고 조직이 위축될 수 있지만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극 방법. 가장 흔한 실수는 과자극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조직이 예민해져서 강한 자극은 오히려 불편함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항상 간접적으로 하세요. 음액을 직접 만지지 말고 주변 부위부터 원형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손가락 끝이 아닌 손가락의 부분을 사용하면 자극이 부드러워집니다. 압력은 깃털로 살짝 스치는 정도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조절하세요. 일정한 리듬보다는 때로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등의 변화를 주면 감각이 더욱 예민해집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법. 윤활제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 윤활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수용성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면 마찰을 줄이고 자극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극 중에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세요. 이 정도가 좋은가? 더 부드럽게 할까? 등의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상대방의 선호도를 파악하세요. 만약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리해서 계속하면 다음에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개인차의 인정.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개인차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벼운 자극을 선호하고 어떤 분은 좀 더 확실한 자극을 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함께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친밀감을 높이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접근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세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스팟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접근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스팟의 정치. G스팟은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요도 주변 조직, 질전벽, 스킨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부위입니다. 개인차가 매우 크며 모든 여성에게 똑같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 부위의 조직이 변할 수 있지만 혈류 개선과 적절한 자극을 통해 반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탐색과 자극 방법. G스팟을 찾으려면 질 입구에서 3cm에서 5cm 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배꼽 방향으로 압박해 보세요. 다른 부위와 다르게 약간 거친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사용할 때는 컴헤더 동작, 즉 이리와 하는 것처럼 구부리면서 리드미컬하게 압박하세요.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압력을 조절하세요. 시니어의 경우 질 조직이 예민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윤활제를 사용하고 손톱을 짧게 다듬어 두세요. 동시 자극의 예술. 음액과 G스팟을 동시에 자극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각각 따로 자극해서 반응을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동시 자극을 시도해 보세요. 외부, 즉 음액과 내부, 즉 G스팟의 리듬을 동기화하면 신호가 증폭되어 더욱 강한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절정 전의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절정 직전에 강도를 급격히 높이는 실수를 합니다. 이는 오히려 반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절정에 가까워지는 신호를 보이면 그 순간의 리듬과 강도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변화를 주고 싶다면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세요.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 모든 시도가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몸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컨디션, 스트레스 수준, 건강 상태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몸을 탐색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경험입니다.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하려 하기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경험도 사실은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소통 자체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관점에서 회복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인 교정 체크리스트. 먼저 근본 원인들을 점검해 보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세요.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고혈압약 중 일부는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대안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관 건강을 해침으로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류 개선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 상태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E, 오메가3, 아연,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면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를 고려해 보세요.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개인 위생도 기본입니다.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균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5단계 실행 로드맵. 1단계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호르몬 검사와 질환경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2단계는 맞춤 치료입니다. 필요하다면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3단계는 골반저 근육 강화입니다. 간단한 케겔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세요. 이는 혈류 개선과 감각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단계는 전이 재교육과 소통 훈련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서로의 선호도와 한계를 파악하세요. 5단계는 6주에서 8주 후 경과 점검입니다. 변화를 기록하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과 그렇지 않았던 방법을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희망의 메시지. 제가 40년간 만난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75세에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한 부부, 80대에도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핵심은 순서와 인내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서로 안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배운 환경 조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첫 번째 단계의 애무를 시도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고지. 만약 통증이 지속되거나 출혈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질 건조가 심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자가 치료보다는 의학적 도움을 받으세요. 모든 변화는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실습 방법과 골반저 강화 운동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